그래서 저번에 어디 할 차례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33페이지로 갑니다. 33페이지로 가셔서 33페이지 들어갈게요. 가시면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시험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별표를 3개짜리인데 별표 3개 치시는데 일단 오늘 프린트가 2번 문제가 작년 기출인데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다른데 자, 우리가 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이 붙었죠. 그죠? 붙으면 그냥요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그래서 해당 부동산이 만약에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바뀌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수요 곡선은 우상향해요, 우하향해요. 우하향하는 형태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수요의 변화는 요건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안 붙으니까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에.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아파트의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 그럼 이제 요거는 곡선상의 점유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하향하는 모양이 되고 우하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는 2개를 사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하나를 사겠다. 100원이었을 때는 양을 더 늘리죠. 3개 늘립니다.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상위입니까? 곡선 상위의 점의 이동이 되겠죠. 그죠?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가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이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종속 변수 수요량은 똑같이 바뀌었으나 그 원인은 틀리죠. 그죠? 얘는 뭐 때문에 바뀌었죠? 가격이죠. 그럼 얘는 이따가 문제 보겠지만은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상에서 움직이거든요.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곡선상이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이건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이건 야매로 이렇게 양이 붙으면 점의 이동이죠. 그죠? 근데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그럼 수요 감소다, 수요 증가다, 증가.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이동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측으로 내려가요, 우측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따 기출 2번 문제 가시면 우상향 이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금리가 인상하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수요를 늘려요, 수요를 줄여요. 줄이죠. 그럼 우리가 수요 감소죠, 그죠? 그럼 우측이다, 좌측이다, 좌측. 그럼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상향이다, 하향이다, 하향이 되거든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가격이 하나고 이건 다른 거니까 얘 찾는 게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맨 밑에 가시면은 수요 변화의 요인이라는 소득 변화라는 게 있죠. 소득. 그래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소득이 높아지면 좋은 거 사죠. 그러면 열등제 사요, 우등제 사요. 우등제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죠? 그럼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제예요. 그러면은 요 소득과 얘는 그냥입니까? 이게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 소득 플러스 플러스라고 했죠. 근데 열등제는 그냥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에 대체제 보완제라는 게 있나요? 요건 100% 시험제 나옵니다.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다른 제와의 가격이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아파트 말고 다른 재라는 자체는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겠죠. 그럼 대체재가 있다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대체재를 안 사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라라고 한다면 빌라의 가격이 오르면 빌라 수요는 줄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아파트 수요가라는 자체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대체재입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수요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여기까지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기출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보완재는 우리가 어때요?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도 줄고 설탕 수요도 줄죠. 그럼 설탕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그냥요 커피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재죠? 보완재가 되는 거죠. 보완재. 그 보완재는 요 가격과 얘가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아까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죠. 설탕 수요가 줄면 나중에는 설탕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을까? 가격대 수요인데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습 게임 한다면 만약에 요건 갑니다. 같이 움직이면은 정상재죠. 그럼 만약에 소득이 감소해서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냥요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재죠? 정상재가 되는 거, 정상재. 정상재. 같이 움직이면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가 되고. 그다음 이건 가격대 수요인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A 가격이 상승하면 B 수요가 늘어나죠. 이건 무슨 재죠? 대체재가 되고. B 가격이 상승했는데 C는 수요가 줄었어요. 무슨 재? 보완재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랑 이거랑 틀려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잘해야 일단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잘해요, 그죠? 이렇게 잘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는 게 있나요? 상승.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할 거를 예상해요.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수요를 더 늘리잖아요. 그럼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곡선상의 점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격 이외라는 자체가 또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비자가 기여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소비자 수가 늘어나면 또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그 수요가 늘어나고, 대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취득 관련 조세 인하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거래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프린트를 보시면은, 프린트를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은 절량을 고르라는 건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럼 골라보세요. 몇 번이 딱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출인데 하도 힘드니까 좌측에다 절량을 모아놨어요. 어떤 게 있어요? 재고, 자산, 인구.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3개. 근데 이제 2번이 작년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봐봐요. 자, 요 수요량은 그냥요 양이 붙었어요. 그냥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이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요 가격 이외예요. 그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보세요. 작년 문제인데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최상.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아닌데 몇 번이 정답이죠? 3번이죠.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요. 별표를 3개 치세요. 그러니까 빨리 엄지 따셔야지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갈게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은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할 걸 예상해요. 가격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해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를 더 줄일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량이 변화가 맞아요? 수요의 변화가 맞아요? 곡선 상에서 하향했나요? 곡선 상에서 내려갔나요? 아니죠, 그죠? 그럼 자체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수요 곡선 상해에서라는 건 틀린 거죠.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정확하게 자하향 이동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실제 소득도 가격 이외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좌측이 아니죠. 우측이죠. 그럼 정확하게 우상향 이동하겠죠. 이해 가셨나?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자, 대체제는 손 들어봐.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도 늘어나니까 우상향 이동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도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가셔야 되고 동일한 곡선상에서 이동한 게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 거죠. 자체 이동.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향이 우상향으로 좀 하시는 게 낫죠. 이렇게 낫고. 그다음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를 줄이죠. 그럼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이건 아예 우측이 틀려버렸네, 그지? 우상향이 아니라 자하향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이걸 빨리 따셔야 될 게 이거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올라갑니까? 우상향이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간 순간에는 굉장히 공인중개사 난이도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따주셔야 됩니다. 올해 꼭 따세요. 이렇게 해서 2번이 그걸 증명한 작년 문제였어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공급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가정에서 가고 넘겨볼게요. 34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공급이죠.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은 파는 쪽이죠. 그럼 생산자가 칠판 줄기를 10,000개를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10년에 100,000개인데 모르죠, 그죠?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틀려. 그럼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을 명시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이거 살려고 한다면 판매한 게 중요해요,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근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유효 공급. 그래서 이제 경제적 능력도 갖춰야 된다. 거기 보시고. 공급 함수는 영향을 받는 게 종속이죠. 영향을 주는 게 독립이며. 예를 들어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하나하나 공급자들이 독립자력이면 얘네들을 합치면 양을 합치죠. 그럼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그럼 2개와 3개를 합치면 5개가 되죠. 그럼 시장 곡선은 개별보다 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저번에 풀었던 오른쪽 함수는 똑같은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밑에 가시면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죠. 공급 변화와 공급 변화. 찾으셨어요? 나도 이제 강의가 20년째니까 나도 이제 귀찮아. 자, 뭐로 바꾸는 거야 이제? 공을 바꾸지. 요런 게 생겼어. 팔도 아프고. 자, 할게. 그럼 이건 그냥이야, 공급량이야. 어머, 양이 붙었네. 그냥이야, 이건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 되고. 자, 얘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올해는 공급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는 수요를 냈었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공급을 낸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무당도 아니고 100%는 아니지만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그냥이다, 공급이다. 그럼 공급이 우측 좌측으로 갈 수 있죠, 그죠? 이걸 연습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갈게. 근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생긴 모양이 다르죠. 다른데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작년 출제 문제를 분석한다면 공급을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이 있어요. 공급 곡선은 생긴 모양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 형태가 되고, 그다음 얘는 이제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가격은 안 바뀌죠. 안 바뀌고, 자 만약에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두 개를 생산한다. 300원이면 더 많이 만들죠. 그래서 세 개 생산한다. 100원이면은 하나만 만든다. 자 그냥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얘는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건설회사가 분양가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다른 요인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얘도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에요?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그럼 기분이 좋다는 건 공급을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영향을 줘요. 수요 공급이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지만 공급을 많이 늘리겠죠. 그럼 공급 감소, 공급 증가죠. 좌측, 우측, 우측이죠. 올해는 공급이 나온다고 했나요? 그럼 이거는 우측으로 올라간다, 우측으로 내려간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하향 이동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하향 이동.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면은 공급을 줄이죠. 금리가 인상. 공급 증가다, 공급 감소다. 감소. 우측, 좌측 올라가죠. 그럼 상향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 낸 거랑 똑같이 낸다는 거죠. 2차 해설이,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이 점이 붙었어. 그럼 두세 개 늘어난 건 똑같은데 원인이 다르지? 이건 그냥이야, 곡선 상에서 이동이야. 곡선 상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그냥이야, 양이 안 붙었어. 그럼 곡선 상에 나오면 안 되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나오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공급은 아직까지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만 나왔지 2번하고 3번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특히 대체제 보완제는 공급은 안 나옵니다. 찾았죠? 근데 왜 나오느냐?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집에서 다루게 되면 그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아예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공급자의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걸 한번 보겠는데 보세요. 자, 지금 공급에 대한 가격 이외 요인을 봤을 때, 자, 가격이 아까 상승할 걸 예상했어요. 그럼 수요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죠. 근데 공급자들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다. 자, 상승했어요. 예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공급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신규 공급이 생산이 돼요, 생산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근처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급은 신규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합니까? 매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중개업소 갔더니 팔려고 했더니 한 달 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 물량을 내나 안 내나? 하여튼 대답은 잘해. 그지? 그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줄인다? 줄인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갔어?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1번이야. 1번에다가 별표 3개 치시는데 거기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지. 여기서 다 나와. 무슨 요소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수준은 쉬워. 기술 수준이 퇴보돼야 돼, 진보가 돼야 돼. 향상이 돼야지만 늘어나는 거지. 그건 상식이야. 그 공급을 늘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상식인데 시험 문제는 생산 요소 가격에서 다 나와요. 요소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냥이야 여기에 생산 요소가 들어가. 토지도 생산 요소 중에 하나죠. 토지도 하나고 노동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그냥이야 땅을 사야 돼. 땅값이 싸야 되네. 그럼 우리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그냥이다 하락해야 돼. 여기 건축 원자재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러면 건축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수요에서는 소득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늘어난다면 공급이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요? 이건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이에요. 특히 인구나 선호도 같은 건. 근데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그냥 이제 임금이 나가. 노동자의 임금이 있네. 그럼 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죠. 이건 무슨 요인이니까? 공급에 대한 요인이에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빌리면 그냥이야 이자가 나가. 그러면 이건 전체 가격이 생산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제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오른쪽도 문제가 이제 제가 계산 문제는 다 풀어드리고 해설이 있는데 오른쪽에 4번 문제는 아직 건들지 말고 1, 2, 3번을 여러분들이 푸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하나가 어려운 게 있는데 넘겨볼게요. 자, 균형으로 갑니다. 균형을 하시면 균형은 누가 만나야 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죠. 그럼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동을 하게 되면 가격과 양이 변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균형 가격하고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하고 수급량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요와 공급량.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누가 만나야 돼요. 수요와 공급. 그러면 균형점이 생기고 가격이 결정되고 양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 양을 균형 수급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기출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이라는 게 있죠. 그 음영 박스 친 데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수요량 공급량 80, 80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되려면 그냥 돼요. 양이 같아야 돼요. 이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6만 원이라는 단어가 6만 원이 바로 균형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여기서 균형량은 얼마고? 80이고 가격은 6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 더 좋죠.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러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되죠. 그러면 손 들어봐요.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그냥 가격이 내려가고 2만 원으로 싸지게 되면 이제 공급자가 많아, 수요자가 많아. 공급이 적죠. 그럼 초과 수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밑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기초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육면 박스 그렇게 됐고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균형 상태라는 거는 누구와 누가 일치해야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사고자 하고 싶은, 팔고자 하고 싶은 최대 수량이 되는 거죠. 그런가? 근데 가격 의사결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가격 의사결정이. 수요자는 그냥이에요. 최대 가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수요자는 싸게 살려고 하죠. 그럼 6만 원 이상은 안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원하는 가격은 무슨 가격이었죠? 최대. 그 이상 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지 않겠다는 가격이고 수요자는 의사결정이 달라요. 얘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는 건져야 됩니까? 그럼 얘한테 느끼는 그 6만 원이라는 건 어떤 가격이다? 최소 가격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좀 디테일 있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높으면 초과 공급, 낮으면 초과 수요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밑에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니은하고 디귿을 보시면 디귿분부터 가세요. 이게 함수관계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수요 함수를 불러봐 주시죠. QD가 있죠. QD가 어떻게 되죠? 600 마이너스 P죠. 자, 수요 함수는 이 양과 가격이 같아요? 반대예요.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요량이 빠지죠. 그럼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P 앞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런가요? 근데 공급은 플러스가 붙겠죠. QS에. 이걸 원리를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QS에 얘는 100 플러스라고 돼 있나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부호가 같죠?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냥요 같아요. 아까 양이 80, 80이면 같죠? 그럼 요거는 지우셔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같게 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옮겨 넣어볼게요.
600에서 마이너스 P는 100 플러스 4P죠. 학교 다닐 때 마이너스는 옮기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요거는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몇 P가 된다? 5P가 되는 거죠. 요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500이 되는 거죠. 그 P는 100이라는 거죠. 그냥이야 이걸 대입시켜. 그럼 100을 대입시키니까 양은 500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이게 상당히 참 이 공인중개사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감정평가사도 강의한다 그랬죠. 감정평가사는 거의 그 수준이 비슷해요. 학생들이. 그죠?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비슷한데 지금 여기는 나이 차이가 그냥입니까? 굉장히 많이 나십니까? 많이 나시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 60, 70까지 가게 되면 저도 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강사가 최고의 강사야. 진짜. 나를 빼고. 나는 뭐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 강사들이 공인중개사 강사들이 진짜 강사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다 먹히거든 이게. 어린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여기까지만 할게 그냥.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어디다 대도 강의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래서 우리 제가 높게 평가하는데 날 높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그게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다. 그죠? 젊으든 나이 먹든 그죠? 그럼 그냥 야 이것도 야매가 있어.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썩 이게 젊은 사람들 빨라요. 근데 나이 신 분들은 이거 옮기다가 잘못 옮겨. 이거 그냥 야 이거는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어머 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P는 어차피 합쳐야 지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P는 모으고 P는 모으고 내가 평가사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 근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고수업 쳐 고수업. 그 P는 그냥 이렇게 모아야 이렇게 모아야 되지. 연구한 거야. 그럼 그냥 야 P는 모아. 그냥 모아버려요. 몇 P가 되죠? 5P가 되는 거 5P. 맞나요? 자 이거 플러스죠. 어차피 숫자 넘어가면 빼지거든요. 따라서 P는 모으고 숫자는 빼자. 그럼 바로 나온다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옮기기가 힘들죠. 그럼 요게 딱 보이면 P는 모으고 숫자는 빼자는 거죠. 그럼 바로 P는 100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항상 야매는 유의할 점이 이게 그냥입니까? 숫자가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예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뺀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가 마이너스면 더해지게 돼요.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야매도 걸러. 알겠지, 그지? 무조건 그냥 뺀다. 이게 마이너스인데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기억번호 한번 가보세요. 기억번호 거기 보시면 니은번호 가시면은 이제 함수가 달라요. 다르게 생겼죠? 아니 얘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 자 이게 어떻게 생겼어? P 이꼬르 얼마다? 1200 마이너스 QD라고 돼 있죠? QD가 돼 있고 그다음 공급은 어떻게 돼 있어? P는 300 플러스 EQS 돼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나? 어떤 강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책에 보시면 이걸 Q로 바꿔서 다시 하더라고. 미쳤어? 자 볼게. 그냥이야 요게 똑같아. 그럼 이거 합치는 거야. 그럼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냥이야 요번 Q를 합쳐. Q를 합치는 거야. 화이팅. 아까 P를 합쳤잖니. Q를 합치면 된다? 몇 Q니? 3Q가 되는 거죠. 숫자는 빼면 되겠네? 빼면 얼마지? 900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P는 P대로 합치고 Q는 Q대로 합치시면 돼요. 그럼 Q가 얼마 나온다? 300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300을 이렇게 대입시키면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가격은 900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P 나올 때는 P를 합치고 Q 나올 때는 Q를 합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하고 디귿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력하게 강조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장 균형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균형이 그냥이야 변동을 해. 변동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하고 갔더니 그러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움직이고 난리야 그러는데, 자 오른쪽 가시면은 1번에 따라서 한쪽만 변화.
근데 이제 2번하고 3번은 동시 변화지? 그럼 동시 변화가는 게 어려운 거야? 한쪽만 이동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걸 알아야지 하는 거지, 그지? 한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두 쪽은 두 개 다 움직이거든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강의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도 좀 그려볼게요. 한쪽만 이동이라는 것은 하나는 불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쪽만 이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가시면 1번이 있죠. 그럼 수요 공급 중 그냥이야 한쪽만 변했어. 그러니까 한쪽은 불변이고,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게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 2번을 묶어보세요. 1, 2번을 묶어보시면 그냥이야 공급 불변이야. 공급 불변이죠. 공급 불변. 그러면 수요만 증가할 수 있고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격과 양을 보자는 거죠. 근데 예전에 다 했었는데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드려야겠더라고요. 어저께도 강의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이야 한쪽만 이동을 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죠? 우리.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은 공급은 가만히 있죠. 뭐만 바뀐 거죠? 자, 수요만 바뀐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하니까 그냥요 우측으로 움직여요. 그럼 당연히 양은 증가하겠죠. 양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그냥이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초과 수요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올라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겠죠.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둘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수요만 감소를 했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들어갑니다.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으면 자 들어갑니다. 자, 그냥이야 공급은 가만히 있어. 수요만 감소를 하죠. 그럼 이게 어디로 찍힐까요? 우측이야, 좌측이야? 좌측이죠. 생각 좀 해봐. 이렇게 가니까. 그럼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양은 따라가는 거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일로 찍히는데, 자, 생각해봐. 그냥이야 사는 사람들이 적어. 그럼 공급 물량이 더 많아지겠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찍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가서 그죠? 그냥 말 빨리빨리 나와야지. 그럼 그냥이야 얘는 따라가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 4번을 묶어봐. 3, 4번을.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수요가 불변이야. 그럼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공급에 따라서만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공급 증가, 공급만 증가. 그 다음에 공급만 감소. 그럼 그리기 전에 그냥이야 이게 우측으로 가. 그러면 양은 그냥이야 따라가죠. 좌측 가는 게 따라가죠.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그냥이야 공급 물량이 많아. 그럼 초공급이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죠. 맞아요? 근데 공급이 적죠? 풍기 현상이죠? 그러면 공급이 적다는 건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실력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프도 그린다면 세 번째는 공급과 수요 중에서 그냥이야 수요는 안 움직여. 뭐만 움직였어? 공급만.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니까 원리는 요게 초과 공급이란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갖고 뭐 염지 그 그래프를 갖고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양은 따라가죠. 가격은요. 내려가겠죠. 이해 가셨나?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이야 공급만 감소를 해. 그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만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양은 감소하겠죠. 가격은 올라가겠죠.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초적이에요. 그럼 얘는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파란 색깔로 하는 거는 그냥이요 같이 올라가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요거만 반대야. 반대니까 갈게. 손 들어.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따라가. 공급은 반대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이야 우측은 양이 증가해. 증가하는 거 알잖아요. 아는 걸 가는 거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반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도 그냥이야 양은 감소를 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둘 다 이동해요. 이게 지금 요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동시 변동입니다. 자, 가격 스타일 좀 바꿔보겠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둘 다 증가했습니까? 그때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네 가지 케이스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지금 같다 크다가 없죠. 근데 큰 걸 따르는데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보다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증가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냥이야 같을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진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인데, 자,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같이 올라갔죠. 내려가거나. 그럼 같은 방향은, 따라서 양은 동일하다. 양은 따라가죠. 같이 우측으로 가니까. 그런가? 그럼 양은 그냥이야 동일해.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심각한 거다, 이거. 갈게요. 균형은 누가 맞나요? 그래요? 둘 다 이동했어. 하나만 이동하지, 씨. 그지? 알겠습니까? 이 노란색이 따르면 수요. 수요.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얘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그래프도 그릴 거예요. 가장 어려워요. 그럼 그냥이야 가격도 올라가. 양도 올라가죠. 지금 얘를 보고 있어요? 노란 색깔이 뭐라고? 수요. 증가했지, 그지? 그러면 그럼 점이 일로 찍히네. 그럼 둘 다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죠. 이거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냥이야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 케이스가 나와요. 맞나? 수요까지 갔어? 얘기야 공급가. 공급. 빨간 색깔. 빨간 색깔 공급. 공급은 그냥이야 양은 증가를 해. 양은 증가하죠. 공급만 증가하니까. 보고 있어요? 양은 증가하고 아씨 부러지고 그래. 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양은 증가하죠. 근데 가격은 내려가죠. 양이 같은 방향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양은 증가해요. 우측으로 찍히니까. 맞나요? 근데 가격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갈게. 이거 그냥이야 공급이야. 자, 봐. 이거 공급이에요. 빨간색이. 그럼 그냥이야 공급도 증가를 해. 증가하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냥이야 우측으로 가. 그럼 다 양은 증가했죠. 근데 그냥이야 얘는 가격이 하락해. 얘기할 때까지 내린다? 가격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아까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양은 다 증가해요.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그냥 가격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죠. 그럼 상대적 크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면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그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 가격 어떻게 돼? 올라가죠. 화이팅. 근데 다 그리기도 했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공급 물량이 더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내려가죠.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맞아요? 내가 다시 그려야 되나? 작은 게 따른다, 큰 쪽도 따른다, 큰 쪽도 따라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양이 증가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아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얘는요. 내려가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원 떨어지면 원점으로 왔죠? 그냥이야 가격은 불변이야. 그래서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 몰랐었잖아요, 가격을. 아셨습니까? 그렇게 가시는 건데, 같다면이 나오는 건 아직 추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작은 걸 따라라, 큰 걸 따라라. 큰 걸 따르죠. 그럼 같은 방향에서는 그냥입니까?
양은 동일합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작은 걸 따른다, 큰 걸 따른다. 자, 같았을 때는 그냥이야 몰랐던 게 불변이야.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같은 방향이죠. 좀 얘기 좀 해줘라. 이걸 잘하라니까 이거를. 이거 봐봐. 이게 올라갔지. 얘는 그냥이야 양만 올라갔어. 가격이 내려갔잖아. 나 얼마나 힘든데. 그냥 양은 가치가 증가했어. 그 양은 증가했죠. 가격은 같아 반대야.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에 가.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이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일 수도 있죠. 그럼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케이스가 또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자 반응 없고 얘가 크고 얘가 클 수도 있죠. 그냥 야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죠. 자 가볼게. 그럼 가격과 양 중에서 하나는 다 똑같아요.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긴장하시고 가격과 양입니다. 균형은 누가 만나야 돼? 수요하고 공급. 맞아요. 갈게. 이 노란색이 뭐라고? 수요. 그냥이야 얘는 다 올라가.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갈게요. 그냥입니까? 다 올라가. 다 올라가서 이렇게 찍히지? 그런가요? 공급은 그냥이야 이거 빨간색이야. 공급은 감소하네. 여기 감소하고 난리야, 그지?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된다? 양은 따라가. 양 감소하고 올라가. 어머. 그냥이야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공급이 증가합니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아까 증가했죠. 감소는 이쪽으로 찍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로 찍혔고. 그럼 그냥이야 양이 반대야. 그럼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일로 뭉개구름이 일로 찍히는 거죠.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가격은 다 올라간다는 게 공통적이죠. 그래서 또 야매를 바꿔보겠는데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 아까 같은 방향 때는 양은 동일했죠. 뭐가 알 수 없었죠? 가격이었어. 근데 다른 방향 때 따라보세요. 따라보세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맞나? 그럼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더 증가가 많아진 거죠? 그럼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냥이야 감소가 더 커. 그럼 물량이 더 줄었죠? 그냥 같고요.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얘랑 반대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10개 늘어났다가 10개로 온 건 원점으로 왔죠? 이게 불변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갈게. 자, 이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자, 이거 어렵죠? 솔직하게 어렵죠? 이 노란 색깔이 뭐야? 수요는 그냥 있어? 증가를 했어. 나 허리 봐봐. 내 균형이야? 수요가 증가했지? 이 빨간색이 공급이지? 그냥이야 공급은 감소했어. 그럼 내 허리가 양이야? 봐봐. 그냥이야 양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얘기할 때까지 흔든다?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뭘 알 수가 있죠? 가격은 알 수가 있죠. 가격은 누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반대니까 수요에 가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자, 지금 가시게 되면 거기에 2번 있어요. 2번. 자, 따라해봐. 변화폭이 큰 것만 고려한다. 그럼 1번 가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죠? 그럼 무슨 증가를 따라요? 수요 증가를 따라야죠. 그럼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때 변동폭이 동일하죠? 그럼 가격과 거래량 중 그냥입니까? 한쪽은 불변입니까? 따라보세요. 몰랐던 게 불변이다. 밖에 없죠. 그죠? 몰랐던 게 반대 방향이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변동 크기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가격과 거래량 중 한쪽은 그냥이야 변화를 알 수가 없어. 그럼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걸 지금 했죠. 자, 어차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냥이야 가격은 상승해. 수요에 따라가죠. 근데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봐요. 이건 그냥입니까? 둘 다 우측으로 움직입니까? 그럼 뭐는 동일할까요? 양은 동일하죠. 대답하세요. 뭐가 동일하다고요? 근데 가격은 같아요? 반대예요?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아? 날봐?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 몰랐던 게 반대인데 거기에 올라갔던 거 내려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가게 다시 불변으로 간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럼 내가 허리를 흔들었지? 그냥이야 증가 감소야. 뭐를 알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죠. 양을 알 수 없어. 맞아요? 근데 가격은 누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몰랐던 게 불변이다. 양을 몰랐죠? 근데 그냥이야 양 변화가 같아. 하나는 10개가 증가했는데 10개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불변으로 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작은 게 이겨, 큰 쪽이 이겨. 큰 쪽이 이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봐요. 같이 움직이면 그냥요 다시 다 양은 똑같이 움직여요. 가격 모르겠다는 거고. 이건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냥이야 양은 알 수가 없어. 가격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거저 오는 게 어딨어. 그지?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돌려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면 안 돼. 이 공인중개사는 한 것만큼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떨어져.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여러분한테 다 맡기고 오늘 프린트 문제 있죠? 거기 10번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우리가 문제 중에서 4번 있나요? 4번? 그 4번은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